우리은행의 일부 직원들이 스마트 뱅킹 어플을 다운만 받고 이용하지 않는 이른바 비활성화 고객들의 임시 비밀번호를 변경해 실적을 채워오다가 적발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직접 가담한 직원부터 관리자까지 약 500여 명이 4만여 건의 고객 비밀번호를 도용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 자세한 내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하나하나 단독으로 취재하고 있는 금융부의 정순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은 은행이 고객의 비밀번호를 허락 없이 임의로 변경을 했다라는 사실에 굉장히 황당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신용을 바탕으로 거래하는 은행에서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는지 궁금한데, 간단하게 정리부터 먼저 해볼까요? 네. 지난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우리은행 직원 약 300여 명이 사용하지 않는 스마트 뱅킹 어플의 임시 비밀번호 약 4만여 건을 임시로 도용해서 변경한 사건입니다. 사용하지 않아서 비활성화된 상태의 어플의 임시 비밀번호를 변경을 하면 활성화된다라는 점을 악용한 사례인데요. 한 아이디당 3번 이상의 비밀번호 변경 사례를 포착해낸 우리은행이 자체 검사를 통해서 해당 그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됐고, 이후에 금감원이 전수 조사에 나서면서 전체 사건의 규모가 파악이 된 사례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실적 때문에 그런 건데, 실적이 아무리 중요해도 굉장히 직원들이 대담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집중적으로 8개월 동안 도용했다고 하는데 이 이유가 있습니까? 네, 우리은행은 그동안 좀 보다 효율적인 모객 활동을 위해서 스마트 뱅킹 이용을 늘리자는 차원에서 고객이 신규로 스마트 뱅킹 어플을 다운로드 받을 경우 직원들의 실적에 포함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고객들이 어플만 다운로드 받아놓고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한 우리은행 측에서 기존의 비활성화된 스마트 뱅킹 어플을 활성화시킬 경우에도 직원들의 실적에 반영시켜 왔었는데요. 그러자 비활성화 어플을 처음 내려받을 때 발급받았던 임시 비밀번호를 변경만 해도 직원 실적에 포함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직원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게 된 겁니다. 우리은행이 자체 조사를 통해서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조치에 나선 것이 8월 이셈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적을 낼 수 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법의 허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지금 만든 건데, 2018년에 일어난 사건이 최근 보도됐고 금감원 제재하겠다고 하는데 굉장히 늦은, 소위 말해서 뒷북 느낌이 좀 있어요. 우리은행 금감원이 주장하는 도용 건수가 초반에 좀 차이가 있었는데 정 기자가 이 부분을 좀 찾아낸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네, 사건은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일어났고, 그리고 이 우리은행 측이 이 사실을 인지한 것은 7월이었습니다. 또 이것을 보고받은 금감원 측에서 지난 10월에 전수 조사를 벌임으로써 총 4만여 건 도용 사실을 밝혀낸 건데요. 그런데 취재 결과 우리은행이 처음에 금감원 측에 보고한 도용 건수는 2만 3천여 건이었는데, 이를 뺀 나머지 17,000여 건은 의심 건수일 뿐이지 도용 건수는 아니다라고 우리은행 측이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여론이 좀 악화되고 금융당국 쪽에서 이 제재 수위를 높이자 실제로 금융당국에서 주장했던 4만 건이 모두 맞다라고 인정을 한 상태입니다. 예. 근데 이게 또 보니까 비밀번호 도용 사실을 우리은행은 우리가 먼저 금감원에 보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금감원은 우리가 자체 적발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진실 공방 벌였다고 하던데, 이게 어떻게 노선 정리가 됐습니까? 네, 금감원과 진실 공방을 벌인다라는 모습이 좀 우리은행 측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웠는지, 그렇죠. 우리은행은 금감원이 자체 적발한 것이 맞다라고 현재는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다만 우리은행이 먼저 조사하는 것을 금감원이 보고 적발한 것이다라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데요. 어제 국회 정무위 전체 회의에 참석했던 윤석헌 금감원장이 우리은행 비밀번호 도용 사건은 금감원 직원이 조사를 갔다가 은행장 보고 내용을 보고서 직접 그 사건을 적발한 것이다라는 답변을 내놨었습니다. 직접 금감원에 확인을 해봤는데요. 우리은행 경영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은행 측에 손태승 전 은행장의 보고 내용을 요청을 했고, 자료를 확인한 결과 도용 사건을 적발해냈다라고 확인을 해줬습니다. 예. 이게 잘 생각을 해보면 스마트폰 뱅킹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실적을 요구를 받아서 했던 안 했든 간에 사용을 하지 않는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당했다는 걸 모르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은행 측은 이걸 어떻게 수습하겠다는 겁니까? 일단 우리은행은 비번 도용 사건은 위법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변경만 했지 직원들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지는 않았다라는 논리인데요. 전자금융거래법상에서도 고객에 대한 고지 의무가 없기 때문에 금감원에서도 고지를 강제할 수는 없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지난 월요일이죠. 17일에 스마트뱅킹 공지를 통해서 도용 사실을 이미 우리은행은 고객들에게 통지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근데 사용하지도 않는 어플 알려줘봤자 피해 사실을 고객들이 알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
굉장히 형식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 들어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은행은 고객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또 이런 경우를 대비한 내부적인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스마트 뱅킹 어플을 통해서 공지, 통지를 한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었는데요. 본인의 도용 사실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에는 직접 그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하면 도용 여부를 확인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런 우리은행 측의 입장, 문제는 없는지 직접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시중은행으로서 정말 적절치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법적 문제를 먼저 따지고 드는 건 당연히 고객들은 은행을 믿고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신뢰가 기본이 돼야 되는 건데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사과 한마디 없이 숨기고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숨기고 이렇게 하는 건 시중은행으로서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행동이고 너무 뻔뻔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일단은 뭐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DLF 사태로 제재심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이제 비번 도용권에 대해서도 기관 제재가 있을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연임 앞두고 있는 손태승 회장은 굉장히 더 다급해질 것 같아요. 네, 이 DLF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우리은행 측이 이번에는 또 이 비번 도용 사태로 인해서 다시 기관 제재를 받게 된 겁니다. 이르면 3월 말이나 4월 초쯤에는 제재심이 열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금감원은 해당 직원들은 물론이고 은행 측의 이 실적 압박이 비번 도용으로 이어진 것이 맞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한 후에 이 제재심 결과에 대해서 방침을 정한다는 입장입니다. DLF 사태로 중징계를 받았던 손태승 회장이 법적 대응 움직임을 보이자 금융당국에서도 압박에 나선 모양새가 아니냐라는 분석인데요. 연임이 불가능해진 상태에서 과연 손 회장이 얼마나 버틸 수 있겠느냐라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DLF 제재심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절박해진 심정은 알겠는데 또 피해를 당한 고객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과연 법적으로 잘못된 없다는 말이 나올 수 있는가 이 부분 분명히 한번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혹시 모르니까요. 시청자분들께서도 스마트 뱅킹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떠실까 싶습니다. 정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